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부동산 수상한 조짐, 추가 급등 대비 언제 돈을 쏠까? 먼저 서울 부동산 정보 강좌에 의한다면 4월 25일까지 부동산 총 매매 건수가 1968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을 예상을 해보면 최대 2300건이 거래가 되는 건수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4월 달에 총 거래되는 건수가 2300건이라고 그러면 2019년 1월, 2월, 3월, 4월 이 넉 달 동안을 통해서 월 거래상으로는 최대 시점을 찍었다는 얘기죠. 또 한국감정원에 의한다면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서 이 강남구 아파트의 가격이 전주 대비해서 0.01%가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락하는 폭이 좀 축소가 많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서울에 있는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하는 말이 이 급매물의 거래가 성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수 문의도 다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요,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용산 시티파크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184제곱미터는 이 지난달에 최고 가격을 찍었다는 얘기죠. 즉 29억 3천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가격은 2018년 9월 달에 25억에 비례를 한다면 무려 4억 3천만이나 이상 되는 그러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지수도 이제 4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렇게 보면 소비자 심리지수라고 보면 여기 파란색 박스로 해서 소비자 심리지수인데요. 2018년 8월달 98.9에서 2018년 9월달 100, 2018년 10월달 99.2, 그리고 여기 맨 끝에 보면 2019년 4월달 101.6으로 지금 100이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거는 100 이상이면 좀 심리가 좋아진다는 거고 100 이하면 심리가 나쁘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2019년 4월 달에 드디어 100이 돌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 지수, 이거를 또 살펴보면요. 여기 가운데 부분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주택가격 전망, 이 지수를 보면 2018년 8월달 109, 2019년 9월달 128, 2018년 10월달 114, 2018년 11월달 101 하고 2018년 12월달부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9년 3월달에 83으로 최저 저점을 찍고 2019년 4월달에 87로 해가지고 저번 달 대비 플러스 4가 올라서 현재 87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주택가격 전망이 일반 소비자들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즉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수상한 조짐들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번 쉽게 또 편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이 급매물이 소진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씩 둘씩.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 증가되고 있다고 앞서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시켜드렸고, 또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오히려 둔화가 되고 있다. 또 어떤 지역에 한해서는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지역도 지금 하나씩 둘씩 늘고 있다는 얘기죠. 또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 또한 이렇게 바닥을 다지었고 이제 상승 중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러한 수상한 조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바닥을 다 다졌지 않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기사화가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방송들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수상한 조짐들을 한번 자세히 눈여겨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그냥 있는 사실을 그 현재 그 통계만, 그 자료만 보지 말고 한번 좀 깊게 한번
다른 자료와 다른 통계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한번 해보면서 좀 깊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강좌에 의해서 4월 25일까지 부동산 매매 거래 건수가 1968건으로 좀 올해 들어서 최고로 증가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25일까지 거래량이 1968건이니까 4월 30일 기준, 즉 말일 기준으로 한다면 최대 2300건을 예상한다. 즉 올해 들어서 최고 거래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하지만 작년 2018년 4월달 거래 건수는 무려 6199건에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아무리 거래량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최대 거래량이 2300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4월달에 거래된 건수는 6199건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3분의 1 수준, 요 정도밖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증가됐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다. 그렇지가 않나요? 거래량이 증가됐다는 게 아니라 작년 대비해서 반토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더 합당한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의한다면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해서 0.01%가 하락했다. 즉 낙폭이 많이 축소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부동산 124 자료에 의한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5%가 하락을 하고 결론적으로 본다면 23주나 연속으로 하락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 하락의 폭이 어떤 구는 낮고 어떤 구는 높으니까 평균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0.05%가 하락 중이고 중요한 건 이거죠. 23주 연속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표현한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급매물이 성사가 되고 있고 매수 문의도 다소 늘어났다. 요 말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부동산 사장님들이 늘상 하는 말 아닙니까? 거래가 한 건 두 건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다. 요거 괜찮다. 거래가 많이 들어온다. 다른 데에서 문의 전화가 들어온다. 투자자가 있다. 매물은 귀하다. 요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요건 그냥 당연히 하는 말을 가지고 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 바닥 다지기다. 요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다. 모든 중개를 하시는 중개업자들은 자기가 팔아야 되는 물건은 다 좋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매수자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자들한테 전화가 온다. 또 매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동네, 자기가 팔아야 되는 그 아파트, 그 부동산이 후졌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공인중개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요, 이 소비자 심리지수인데요. 이 소비자 심리지수를 한번 이게 통 크게 좀 멀리에서 한번 관찰 한번 해봅시다. 아까 보신 거는 이 소비자 심리지수 중에서 2018년 8월 달부터 9, 10, 11월, 12월, 2019년 1월, 2월, 3월, 4월까지의 소비자 심리지수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주택가격 전망 심리 또한 작년 8월 달부터 2019년 4월 달까지의 심리지수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게 크게 보셔야죠. 이게 작게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좀 상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를 크게 확대를 해서 한번 보시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이 연도별 소비자 심리지수인데요. 2008년도 7월 달에 90에서 2009년 1월 달에 물론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하락을 했겠죠. 그 다음에 금융위기를 이겨나가는 순간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다시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렇게 완만한 하락 내지는 완만한 평균점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고 요게 전반적인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 있죠. 2014년 1월달부터 2018년 7월달까지 요 소비자 심리지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2014년 1월달에는 100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7년
1월 달에는 100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17년 1월 달부터 반등해서 2018년 1월 달까지 또 100 이상이고. 근데 여기서 한번 눈여겨보셔야죠. 부동산 가격,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2014년도부터 2018년 한 9월 달까지 얼마나 많이 상승했습니까? 2014년 1월부터 2018년도까지는 서울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 오른쪽으로 급격한 상승을 이루고 있는데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 지수와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통계라는 것은 우리가 100% 신뢰, 100% 믿고 이제 부동산이 반등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방에 계신 우리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 또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부동산 가격이, 지방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2010년도, 2011년도, 12년도, 13, 14, 15, 16, 17 지방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뭐 2017년, 18년도까지 우상향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런데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본다면 2009년 7월 달에 꼭지점을 해가지고 오히려 2018년 1월 달까지 오히려 우하향 곡선을 띄고 있지 않나요? 따라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 가격 지수 상승 그래프 또 서울 수도권의 가격 지수 상승 그래프와 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와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가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도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부동산 가격하고 같이 가는 비례적 관계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려면 이 뭐니 해도 이 경기가 호황이어야 돼요. 경기가 잘 돌아가고 사업이 잘 되고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래야지 부동산 경기도 좋아지는 거고 또 부동산 정부 정책이 완화 정책을 필 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완화 정책 속에 당연히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완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강화시키고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또 경기가 앞으로도 안 좋아진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공급은 뭐 상계 신도시다 뭐다 계속 공급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투자 심리가 냉각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한 이런 상태에서 가수요가 즉 유동성 자금이 투입이 돼야지 그 지역의 부동산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의 부동산 시장은 가수요도 지금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투자성 자금들도 지금 보류를 하고 있어요. 언제 들어갈 것인가? 지금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러한 때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은 더 멀었다는 얘기죠. 거래량이 역대 최고로 지금 감소되고 있고요. 보유세가 강화되고 또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상계 신도시 추가 발표가 됩니다. 서울의 하반기 입주 물량이 또 증가되고 있고요. 또 고분양가, 요즘 건설회사가 얼마나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나요?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도 증가되고 있고 결론적으로 투자 심리가 계속 냉각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수상한 조짐들 요 몇 가지를 가지고 뭐 부동산이 뭐 반등이니 바닥 다지기가 끝났니 이제는 올라가니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소 좀 위험성이 좀 다분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라는 건요 꼭 1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2등만 하셔도 충분해요. 오히려 부동산 투자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먼저 깃발을 꽂고 내가 1등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오히려 꼭지에 탁 몰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투자는 1등이 아니라 2등만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창출되고 충분히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를 위해서 지금 돈을 준비하고 계셨다면 지금 투자 시점을 노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또 당장은 돈을 투자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는 점에서는 지금은 아직 기다릴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등이 아니라 2등, 한 걸음이 아니라 반 걸음만 앞서가도 부동산 투자는 절대 늦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걸음만 나아가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